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 가면 어떤가요? 어, 오래간만에 이거 되게 이게 크림치즈인데요. 원래 이게 롯데슈퍼에서 산 건데 50% 할인해서 3,530원. 비싸요.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유제품들이 비쌀까요? 이거 내가 토스트, 그리고 이거는 믹스 커피. 여러분, 제가 이거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아서 듬뿍 발라서 먹을 겁니다. 잘 지내고 계시죠? 저는 뭐 잘 지냈다가 못 지냈다가 그러고 그러고 살았어요. 아, 제가 왜 갑자기 종이 가면을 쓰고 나왔냐? 음. 아, 이게 유튜브에 영상만 올리면은 제가 뭐라 그럴까요? 뭐라고 말을 표현해야 되나? 약간 제 얼마 안 되는 기가 빨리는 듯한 느낌이에요. 어우, 뭐 몇 안 되시는 분이시지만 봐주는데 막 기빨리는 느낌?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. 자, 믹스 커피를 올릴게요. 보기 좋죠? 자, 음, 뭐 맛있습니다. 참고로 이거 먹기 전에 쫄면 하나 해서 먹었어요. 이건 후식이에요. 야,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? 카메라가 이쪽에 있는데 맨날 나는 이렇게 봐요. 이렇게.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. 제가 요즘에 청소하는 일이 이제 프리로 하는 게 있거든요. 어디 뭐 매여서 하는 게 아니라. 근데 그거를 하고 있어요. 하루에 2시간, 3시간? 근데 또 이게 시급이 좀 높아요. 시급이 14,000원, 15,000원. 그리고 일도, 저는 뭐 적성에 맞아서 그런가 힘들진 않더라고요. 근데, 음, 이런 가정집 방문해서 청소하는 거예요. 집에 화장실, 뭐, 청소기 돌리고 마대 걸레질하고, 설거지 있으면 설거지 해주고, 빨래 있으면 빨래 돌려서 널어주고, 뭐 이런 거 청소 있죠? 그런 거 하는 거예요. 근데, 프리랜서예요. 내가 뭐 오늘 일 하고 싶다. 그럼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. 그래도 뭐, 한 2시간 일하고 한 3만원 벌이 하니까, 제가 그날, 뭐, 소일 반찬거리 정도는 벌죠.
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재밌어요. 요즘에 집안마다 다 청소기 있고 또 마대걸레 다 있고 그러니까 뭐 수월해요. 할만해요. 물론 화장실 청소할 때는 좀 손으로 하죠. 하수구도 다 청소해야 되고. 근데 또 그게 또 희한한 게 일이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뭐 역겹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. 제 인생이 참 제가 이제 50 중반이거든요. 50 중반인데 제가 상고를 나왔어요. 상고를 나와서 19살에 19살 뭐 19살이면 고3이잖아요. 맞나? 하여튼 고3이에요. 고3 졸업도 하기 전에 11월 달에 취직 나가서 제가 뭐 배운 게 상고니까 맨날 부기, 주산, 컴퓨터, 저희는 컴퓨터도 했거든요. 그쪽 이제는 3년 내내 공부해서 자격증 몇 개 따고 대부분은 거의 우리 졸업생들 중에는 거의 90% 이상이 다 음, 사무실 정리 쪽으로 취직을 하죠. 뭐 저도 마찬가지로 첫 직장이 삼성전자 2차 벤다 기업으로 취직을 했어요. 거기서 재무팀에 입사를 해가지고 실력을 갈고 닦아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받은 월급이 지금도 기억해요. 11만 8천 원? 한 달 월급이. 그때 참고로 은행 쪽으로 은행 금융권 증권회사 쪽으로 취직한 제 친구들은 월급이 130만 원이었어요. 저는 이제 일반 회사 그것도 중견기업의 재무팀이라서 11만 원이었고 제 친구는 대우증권 입사할 때 13만 원 이렇게 취직했죠. 그리고 그때 뭐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 막 다들 취업 때문에 막 예민하거든요. 이틀에 한 번씩 칠판에다 막 공고 나온 걸 다 적어줘요. 반장이 적든 선생님이 적든 막 적어요. 기업체 정보를 어디 공고 나왔으니까 뭐 관심 있는 사람 이렇게 하라고. 그러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은행권이죠. 은행권 뭐 국민은행 이렇게 우리은행 은행권 은행 취직하는 거하고 증권회사 취직하는 거하고 뭐 제일 그래도 잘 나가는 그런 케이스였죠. 물론 그 저기 삼성도 들어갔어요. 삼성 사무실이요. 근데 최고 페이가 그때 얼마였냐면은 17만 원이요. 17만 원이 최고 월급이었어요.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. 한 달 월급을 10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받던 시절이요.
지금 저보다 어린 분들은 모르실 거야, 아마. 그때는 최저임금도 없었고. 하여튼 저는 그때 첫 월급이 11만 8천 원. 11만 8천 원 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주면은, 그때 엄마한테 다 갖다 줬어요. 제 용돈으로 2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2만 원 가지고 충분히 썼어요. 한 달에. 그때 교통비가 얼마였더라? 저도 잘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라 또 뭐라고 지적질을 하시지 마시고, 한 100원? 버스비가 100원 정도 했으니까 100원, 120원? 그런 제가 한 길을 쫙 탄 거죠. 계속 저는 그냥 사무실 격리 재무팀 쪽으로만 계속 이직을 했어요.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건설업체에 취직할 기회가 생겼어요. 종합건설업체인데 경리과에. 거기 제가 이제 입사를 했어요. 제가 그때 입사할 때만 해도 그게 또 월급이 또 올라가지고 한 23만 원? 23만 원에 이제 입사를 한 거죠. 근데 그때 격리 이사님이 굉장히 고령이셨어요. 제가 입사했을 때 그분이 72살인가 그러셨는데도 격리 이사님을 하셨는데, 그때는 이제 컴퓨터가 없었잖아요. 다 수기장부를 했어요. 그래서 진짜 수기장부를 했어요. 장부가 그래도 이만해. 권수만 해도 한 20건 가까이 되는 거예요. 막 보조장부까지 하니까. 그래서 흔히 말하는 5대 표라고 그러죠. 손익계산서, 대자대표, 재무원가명서서, 제조원가명서서, 대차 대조표도 또 그 밑에 또 있고 또 이렇게. 그거를 다 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. 손으로. 주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. 주판으로. 그거를 제가 학교에서도 못 배운 거예요. 학교에서 아무리 공업부기, 상업부기, 공업회계 뭐 이런 거 다 자격증 따도요, 실무에서는 가면은 어버버 거리거든요. 그래서 그 격리이사님이 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. 제가 뭐가 이뻤는지 맨날 저한테만 일 시키는 거예요. 장부 일은 다 제가 했어요. 격리부서에 여직원이 3명이나 있었는데 유독 저한테만 그놈의 숫자 노름하는 건 다 저한테 시켰던 것 같아요. 응? 그래가지고 제가 그 회사를 한 6년을 다녔거든요. 6년을. 지금은 뭐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고 뭐 회계 사무실에 맡기잖아요. 그 사항을 그때는 제가 다 했어요. 결산까지 다 하고 진짜 다 했어요. 다 해서, 그래서 결산 때 되면 회사 근처 모텔에 사장님이 한 2주 정도로 숙박을 잡아줘요. 왜냐면 안 맞으면 집에 못 가니까 보통 새벽 2, 3시까지 일했거든요. 하여튼 너무 나 때는 너무 오래 하면 지루하시죠? 뭐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해서 정말 오리지널로 배웠답니다. 고급 과외를 한 거죠. 그것도 돈 받고 한 거니까. 그때는 너무 싫었어요. 지긋지긋했어. 내가 왜 이걸 할까?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속기사가 괜찮다는데 속기사나 배워볼까? 좀 더 계속 이제 머리 안 쓰고 편한 쪽으로, 이제는 편하고 편하게 돈 버는 쪽으로. 삼성전자 생산직이 나보다 월급이 많다는데 이제 큰 언니가 와가지고
야, 삼성전자 생산직이나 들어가라. 야, 거기 완전 월급이 너보다 야, 한 3, 40%가 더 많더라. 그러는 거예요. 자꾸 꼬시는 거예요. 왜냐면 언니가 그때만 해도 생산 그 백으로 들어갔거든. 왜냐면 거기 삼성전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는 백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여서 언니가 백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저보고 들어가라고. 그거 뭐 격리해봤자 야, 응? 누가 알아준다고 뒷걸만한 월급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 거였어요. 근데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배운 것도 아깝고 그거를 또 저 자격증을 따놨잖아요. 그리고 또 은근 이게 숫자 맞추는 게 저한테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. 그 숫자 딱 떨어질 때 그 희열감. 끝까지 고수했죠. 알았어 언니 나 이쪽으로 그냥 이거 배운 거 어떻게 해 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 한 30 중반까지 30 중반까지의 저의 월급은 80만 원이 좀 안 됐죠. 그때까지 뭐 딱히 빚을 보지 못했어요. 그냥 남들 받는 월급, 일반 사무실에서 받는 월급들 그 정도 레벨로 받았죠. 그래서 30 중반에 이제 제가 또 이직을 해요. 이직을 하는데 일단 이런 뭐 저기 일반 제조회사를 취직을 해요. 조그마한 회사였어요. 전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 회사. 그런 회사에 제가 입사를 해요. 하는데 입사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입사할 때 월급이 98만 원을 계약하고 들어간 거예요. 98만 원. 사장님이 면접을 봤거든요. 네? 그 면접을 보고서 딱 출근했는데 사무실에 여자가 저 혼자인 거예요. 남자는 한 10명 됐는데 여자는 달랑 저 혼자예요. 제가 맡은 일은 뭐였냐면 거기가 저 수출하는 회사였거든요. 해외 지사가 한 3군데 있었어요. 3개국에 있었거든요. 중국 포함해서. 근데 제가 거기서 당연히 재무 업무를 했고요. 재무 업무라 하면 그냥 단순히 은행 왔다 갔다 하는 업무가 아니고요. 분계, 대차자니까 다 분계해서 그때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돼 있었거든요. 더 좋은 ERP라고. 그거 깔아서 거기에 다 분계하고 결산하고 장부 다 만들고 전자장부 다 만들고 일단 기본적으로 분계를 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. 컴퓨터는. 그거 했고 당연히 현금 이출 출납 은행 왔다 갔다 하는 금융 여신은 뭐 했고 수출입 업무 수출 업무 수입 업무 그런 여기 와서 배웠어. 그거 했고 그 다음에 자재 구매 업무 나중에는 제가 이제는 공모 업무까지 했죠. 그리고 회사 한 개가 아니라 2개였어요. 법인이요. 야, 그때 다시 돌아가서 하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. 제가 그걸 어떻게 했는가 몰라요. 그냥 그걸 했어요. 대신 제가 조건을 건 게 있어요. 그 사장님한테 입사할 때. 난 5시 칼퇴근 해야 된다. 그래, 퇴근이 5시였거든요. 5시 칼퇴근 해야 된다. 애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월급은 뭐 제가 뭐 사장님 주시는 대로 받겠다. 근데 퇴근은 보장해달라.
다른 직원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퇴근은 꼭 나는 5시에 꼭 퇴근해야 된다. 알았대요. 그래서 자 퇴사하는 그날까지 그 퇴근은 보장해줬어요. 물론 직원들이 그 남자 직원들이 민원이 많았어요. 응? 왜 그분들은 현장 잔업하면 남아있어야 됐었거든요. 나만 퇴근하니까 말이 많았는데 다 중간에서 커트 쳐주더라고 사장님이. 근데 결국은 제가 뭐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여기서 다니면서 최고 많이 받은 연봉이 7천만 원이었어요. 통상 연봉은 6천 정도였고요. 6천은 받았죠. 제 신랑보다도 제 신랑이 이제는 서울에 여의도에 대기업에 다녔었거든요. 신랑보다 사실 제 수입이 더 많았어요. 고졸인 제가. 아니 뭐, 이 얘기 왜 해나? 하여튼간에 그렇게 또 인정을 쳐주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제가 퇴사하는 시점에 퇴직금만 거의 1억이 넘었죠. 퇴직금만. 퇴직연금이죠. 1억이 넘더라고요. 달라요. 근데 제가 딱 병이 온 거예요. 병이 왔어요, 병이. 머리에 문제가 생겼어요, 머리에. 이거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야? 여기 29일까지인데, 분명히. 왜 물이 생기나? 29일까지 이거 다 먹어야 돼. 근데, 돈은 진짜 많이 받았어요. 왜냐면은, 그거 월급 위에도 사실은 사장님이 챙겨주는 부분이 많았어요. 그래서 제가 짐작컨대 한 연봉 한 9천 이상은 받은 것 같아요. 9천 이상 받았어요. 왜냐면 제가 하여튼 많이 받았어요. 그러니까 뭐 왜 그런 느낌 아세요? 인생 살면서 내가 막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내 뒤에서 막 쫓아가고 있어요. 돈이 1년에 적금 통장을 한 2개, 3개씩 만기 계속 받았고 끝났습니다. 제가 왜냐면 돈만 생기면 은행 왜 업무차 가면은 은행 직원들이 실적 올려달라고 적금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. 그러면은 제가 그걸 거절을 못했어요. 그래서 내가 5만원짜리 한 24개월 가입할게요. 막 10만원짜리 한 12개월 가입할게요.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제가 또 재형저축도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. 한 달에 100만원씩 해서 7년짜리. 만기 금액이 1억 타는 거였거든요. 여하튼.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했어요. 그러니까 뭐 문자가 막 오는 거예요. 한 3개월 하면서 적금 만기됐습니다. 이거 500만원짜리 어떻게 할까요? 지금 기업은행 거래했는데 뭐 계속 뭐 유보하실 건가요? 아니면 뭐 전화 딴 거로 할까요? 뭐. 적금 만기됐습니다. 뭐 2천만원짜리 이거 어떻게 할까요? 계속 문자가 3개월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. 그 적금이 1년에 만기돼서 끝나는 게 보통 2건 내지 3건이었거든요. 계속. 그렇게 30대 중반에서 40대 후반까지 거의 10년 가까이. 그러니까 저는 그냥
억대 현금을 만졌던 것 같아요. 억대. 그것도 제가 뭐 이렇게 씀씀이가 해본 것도 아니고, 그 버는 거 족족 다 그냥, 제가 잘 꾸밀 줄 모르고 액세서리는 절대 못하고, 뭐 화장품도 잘 스킨 로션만 바르고 살순찬 바르고 끝나고. 제가 유일하게 돈을 좀 헤프게 썼던 게 뭐냐면요, 신발 사는 거. 또 신발 사는 것도요, 그냥 명품 안 샀어요. 뭐 5만 원, 최고 비싼 게 이제는 15만 원? 근데 그거를 한 2년 신고 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신랑이, 아니 왜 신발을 2년 신고 버리냐. 질리니까 버린다. 그게 그런 게 한 5만 원짜리 신발 사가지고 한 2년 신고 버리고, 뭐 3만 원짜리 샌들 사가지고 한 1년 신고 버리고, 뭐 이렇게. 그게 그 신발 사는 거 씀씀이고, 두 번째는 이제는 먹는 거. 먹는 거는 진짜 안 아꼈어요. 호텔 뷔페도 다니고, 그 여행 가는 거. 어디 여행 가는 거 있죠? 그러면 그냥 4성급 호텔에 묵고. 전 그랬던 것 같아요. 그게 딱 유일한 씀씀이었고, 제 개인적으로서는 씀씀이 해팠던 거는 그냥 신발? 신발이고, 뭐 옷도 그랬나? 하여튼 신발 신고 옷은 저는 커트라인 금액이 5만원, 6만원이에요. 그 이상 넘어가면 엄청 고민하고, 그랬어요. 그러다가, 이제 집에 아파트 대출금을 뭐 갚아야겠다. 그때 저희 집에 대출금이 2억 5천만 원이 있었거든요. 아파트 산다고. 그래서 제 목돈을 거기다가, 제 목돈의 3분의 1을 딱 거기다 갚아버려요. 그리고 나머지 1억 정도 남은 거를 신랑 월급을 올인해요. 그냥 다, 당신은 월급 타서 한 푼도 쓰지 말고 다 원리금 균등해서 이거 싹 갚으라고. 그래서 은행 가서 다시 약정 썼어요. 3년 원리금 균등 해가지고 진짜 신랑 월급이 10원 한 장 안 빼고 다 거기로